아름다운 캐릭터 디자인과 꿈도 희망도 없는 스토리 전개로 유명한 게임 니어 오토마타. 서력 11,945년이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니어 오토마타에는 사실 프리퀄이 존재합니다. 바로 니어 레플리칸트라는 게임이죠. 니어 레플리칸트는 서력 2003년부터 3400년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니어 오토마타의 세계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중세 유럽풍의 세계관에서 마왕을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니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히로인 카이네와 동료 에밀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니어 오토마타의 전작답게 당연히 평범한 작품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본작의 히로인 카이네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성을 지니는데, 일단 수려한 외모와는 다르게 입이 너무나도 험해서 항상 욕을 달고 살며 복장은 언제나 속옷 차림만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일단 히로인 포지션이기는 한데 그녀는 남성기와 여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부유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정도로 특이한 히로인은 보기 드물 겁니다. 본 게임의 진 엔딩은 카이네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이때의 엔딩이 후속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이네를 통해서 니어 오토마타, 그 이전의 이야기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2003년 6월 12일 도쿄 신주쿠. 하늘에서 갑자기 하얀 거인이 떨어지고 붉은 용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거인과 용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전투를 벌였고 거인의 몸은 붕괴하기 시작하죠. 거인의 몸이 붕괴된 직후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미사일로 붉은 용을 격추시킵니다. 그해 12월 신주쿠에서는 전신이 하얀 소금으로 변하는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치사율 100%에 달하는 이 정체불명의 질병은 백여마 증후군이라 명명되었고, 후에 이 질병에 감염된 환자는 온몸이 소금으로 변하는 케이스와 흉폭화된 괴물로 변하는 케이스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일본 정부는 전염병의 확산세와 흉폭화된 괴물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미국과의 합의 끝에 신주쿠에는 핵이 투하됩니다. 하지만 핵폭풍은 역으로 백여마 증후군을 전세계로 확산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이로 인해서 전세계의 총 인구수는 8억 3천만 명으로 줄어들며 세계는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백여마 증후군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인류는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기로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것.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통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였더니 백여마 증후군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영혼만 무사히 존재한다면 육체는 영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재생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분리된 영혼을 게슈탈트, 분리된 육체를 레플리칸트라고 불렀는데, 인류는 영혼인 게슈탈트는 장기 동면에 들게 하고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레플리칸트는 백여마 증후군의 위협을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지구상에서 백여마 증후군의 위협이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육체와 영혼을 다시 합칠 것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의 이름을 게슈탈트 계획이라고 명명하였고, 계획의 관리는 진보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탄생한 안드로이드 데볼과 코폴 자매에게 위임됩니다. 그녀들은 동면된 영혼을 안전히 관리하고 육체가 노화되거나 파괴될 경우 다시 만들어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2700년경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아가 없을 터인 레플리칸트가 새로운 자아의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3000년경 모든 레플리칸트에게 원본 영혼과는 별개의 새로운 자아가 깃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자매가 육체를 파괴하고 다시 만드는 일을 반복했지만 몇 번을 해봐도 자아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죠. 붕괴와 재생을 반복하던 육체는 이제 모두가 자아를 가졌고 그들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3300년경 전 세계에서 백여마 증후군의 위협이 거의 제거되었으니 확인되었고, 3400년경 세계가 안전해짐에 따라 동면 상태였던 인류의 영혼이 하나 둘 눈을 뜨고 세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당연히 자신의 육체와 결합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아가 생긴 육체의 입장에서 이 영혼들은 자신의 몸을 빼앗으려는 괴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게슈탈트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에 더더욱 그랬죠. 자아가 생긴 육체, 레플리칸트들은 구인류의 영혼을 마무리라고 부르며 그들을 죽이고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인류의 영혼은 자신들을 사냥하는 레플리칸트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혹은 흉폭화된 영혼이 되어서 그들에게 반격하였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은 진짜 인류가 되었고 영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니어 레플리칸트의 히로인 카이네. 그녀는 자아가 생긴 레플리칸트로서 절벽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의 주민이었습니다. 단지 그녀는 레플리칸트 시스템상의 오류로 양성구유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어린 시절의 카이네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따돌림 당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죠. 마을 전체에서 따돌림 당하던 카이네의 마음의 버팀목은 그녀를 돌봐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카이네의 할머니는 카이네가 예쁜 여자아이라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항상 그녀를 위로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살던 절벽마을이 폭주한 게슈탈트 마물에게 습격당합니다. 이때의 습격으로 인하여 카이네의 할머니는 사망하고 카이네 역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상당한 카이네의 몸을 뺏으려 한 게슈탈트에게 카이네는 몸의 반신을 침식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차별받던 카이네는 몸에 마물이 들러붙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카이네는 노숙을 하며 힘을 길러서 할머니를 죽인 마물에게 복수할 것을 결의하죠. 이때부터 카이네는 속옷이나 마찬가지인 차림새로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네의 몸에 들러붙은 게슈탈트의 침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게슈탈트는 어째서인지 태양빛 아래에
내에서는 쉽게 소멸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카이네는 더 이상 몸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물에 침식된 상태에서는 마물이 사용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카이네는 이미 침식된 부위는 붕대로 가려서 일부만 침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카이네가 속옷 차림인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의 성 정체성 때문입니다. 카이네는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카이네의 할머니 역시 카이네에게 여자아이로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항상 말했기에 카이네는 본인의 여성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상시에 복장에 꽃장식을 하거나 리본을 매는 등 카이네는 의외로 여성스러운 복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여성임을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여성성을 중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릴 적부터 겪은 괴롭힘에 마음의 버팀목이었던 할머니를 잃은 아픔, 마을에서 쫓겨난 비참함과 괴물에 대한 복수심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카이네는 성격이 매우 사나워지고 입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카이네는 어느 날 주인공인 니어와 만나게 됩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카이네는 자신의 원수인 마물을 쓰러뜨렸고 목적을 달성하고 죽음을 맞이하려던 카이네는 자신을 동료라고 불러준 니어에게 협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카이네는 마왕에게 여동생을 납치당한 니어를 도와서 같이 마왕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하고 니어와 카이네는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니어와 카이네가 죽이고 있던 것은 구인류의 영혼이었죠. 원래는 게슈탈트와 레플리칸트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니어를 최대한 온건하게 대하던 게슈탈트 계획의 관리자 안드로이드 데볼과 포폴 자매는 보다 못해 니어 일행을 막으려고 하지만 니어는 안드로이드 자매마저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니어는 마왕성에 찾아가서 마물들의 왕인 마왕을 죽이는 것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의 멸망이 확정됩니다. 사실 게슈탈트 계획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영혼인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될 경우 그 영혼이 붕괴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오리지널 게슈탈트가 다른 영혼들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오리지널 게슈탈트는 세상에 딱 한 명 존재했으며 그것이 바로 마물들의 왕, 마왕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마왕이 사망할 경우 다른 게슈탈트들은 영혼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붕괴된다면 영혼의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되는 레플리칸트들 역시 존재할 수 없게 되죠. 심지어 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안드로이드 자매는 이미 파괴된 상황. 알기 쉽게 말하자면 니어와 카이네의 여정은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왕을 쓰러뜨린 직후 카이네의 몸을 침식했던 마물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니어는 카이네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우는 마법을 사용하고 카이네의 침식을 치료하여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카이네는 니어를 기억하지 못하죠. 3년 뒤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존재였던 니어가 사라지고 카이네는 그저 하루하루 마물을 죽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이네는 신화의 숲이라고 불리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도착하는데 이 장소는 과거 인류가 만든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숲으로 그들의 임무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찰하다가 만약 게슈탈트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 레플리칸트를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어에 의해서 마왕이 살해되고 인류의 존속이 불가능해지자 상황을 지켜보던 신화의 숲의 관리자는 게슈탈트 계획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죠. 카이네는 신화의 숲의 관리자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처음에는 그들에게 밀리지만 니어와 여행할 때 사용했던 마법을 다시 사용하고 나아가서 자신이 무언가 까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うるさい、うるさい、うるさい。私は決めたんだ。誰の指図も受けない。私は刃になるって決めたんだ。お前の刃になるって決めたんだ。絶対に取り戻してみせる。ふざけんな。勝手に消えてどういうつもりなんだ。自分が生きてる意味は自分が決める。この命も私が勝手に使う。だからとっとと戻ってこい。この腐る野郎。 신화의 숲의 관리자가 레플리칸트의 가능성을 깨닫고 사라질 무렵 카이네는 니어의 존재를 다시 기억해냅니다. 이후 니어 레플리칸트의 진 엔딩인 이 엔딩이 시작되는데 신화의 숲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거대한 꽃, 그 위에는 카이네와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재생된 니어가 있었습니다. 카이네는 앞으로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 후회는 없다고 독백하면서 니어를 끌어안죠. 그리고 이렇게 니어 레플리칸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카이네와 니어의 이야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서력 4200년경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인류의 영혼, 최후의 게슈탈트가 사망하면서 인류의 종말이 확정됩니다. 이상이 니어 오토마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체불명의 전염병에 의해서 위기에 빠진 인류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지만 분리된 육체의 자아가 깃들면서 영혼과 육체가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면서 모두가 함께 멸망해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시나리오 라이터 요코 타로는
9.11 사건 등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다른 이를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시나리오를 집필했다고 밝혔죠. 어쩌면 서로 간의 소통만 잘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어 오토마타 그 이전에 있었던 일, 니어 레플리칸트와 카이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